정읍시 씨름단 감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한 진안군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민선체육회장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체육회와 정치가 분리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농수산대학을 방문해 중소농민의 혜택과 보육보건소 서비스 같은 생활기반 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집단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전마을을 찾아 사과했지만 주민들은 뒤늦은 방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단풍민 씨름단은 4년 전에 창단돼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감독을 바꾸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시의원이 이번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논란이 거셉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는 지난달 씨름단 감독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올해 말까지 임기가 남은 현 감독과 김모 씨 등 2명이 지원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직전에 공모 자격과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바뀌었는데 김 씨와 친분이 두터운 한 시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읍시는 기존에 씨름 관련 2급 자격과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가운데 3년 이상의 지도 경력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고등학교 경력을 뺐습니다. 자격 요건이 그만큼 강화된 건데 전북에서는 현 감독과 김 씨 2명만 지원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게 빠지면 전라북도에서 그 응시에 응모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지금 예정된 그 감독가 둘밖에는 자격이 안 됩니다. 면접관인 인사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부시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이었지만 당연직은 5명으로 줄고 시의원 등 위촉직 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의원은 이번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 시의원이 김 씨가 씨름단 창단 당시에도 감독의 응모에 떨어진 만큼 구제를 요청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피해본 사람에 대해서 구제해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김 씨가 신임 감독이 되자 정읍시 씨름협회가 정읍시장을 항의 방문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많은 감독 지원자가 있어서 그래서 뽑았으면 저희도 뭐 크게 반감 갖지는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맞췄다는 게 그런 게 너무나 보여서 저희. 해당 시의원은 오히려 공정하게 뽑기 위해 자격 조건을 강화한 뒤 없던 평가 기준까지 만들었고 이 기준에 따라 신임 감독의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씨름 경력이 있는 자신이 시의회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감독은 채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처럼 체육이 정치와 결부되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우려가 제기됐던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오늘 처음으로 진안군에서 치러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점설 등이 불거지고 후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민간인을 체육회장으로 뽑겠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 체육회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모두 이양로 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차기 군수 선거와 맞물려 있어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결과는 35명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정봉은 후보가 첫 민선 체육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의 경험을 미천으로 종목별 연합회 회장들과 뜻을 함께 3천여 체육 동호인들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각 시군별로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회가 자치단체장의 선거 조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각 시군은 물론 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낙점설, 측근의 합의 추대설 등이 불거져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와 호흡이 맞지 않는 인물이 당선되면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체육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운 이유는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체육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제도적으로 예산 문제랄지 행정 지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미지수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체육회장을 선출하는데 선거 당일 10분씩의 정견 발표 외에는 후보들을 검증할 기회가 전혀 없는 사실상 깜깜이 선거에서 토론회 도입 등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6번째로 오늘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에 참석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업인에게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비 보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농민들은 과감한 농정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어봤자 손에 쥐는 돈은 한 푼도 없고 적자라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30년 동안 이렇게 외쳐왔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의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고 농산물 수급 관리와 가격 시스템도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자 조직이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농업 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의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전국의 농업인을 만나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농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전북에서 열리면서 농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집단 암 발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송하진 도지사가 익산 장전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 복원과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은 뒤늦은 방문에 내놓은 대책도 재탕 수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애워쌉니다. 송하진 지사가 직접 마을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힌 지 보름 만입니다. 집단 암을 일으킨 비료 공장과 유해물질이 흘러들어간 저수지를 찾은 송 지사에게 주민들은 뒤늦은 방문이라며 질책했습니다. 주민들 애타게 오지 마요. 다 죽었어요. 없어요. 주민이 몇 명 안 돼요. 다 죽고. 송 지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우리 장전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께 드리는 확실한 약속이라며 장전마을 재생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의 폐기물과 마을과 저수지의 오염원 제거는 물론 심리치료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연초박 반입을 금지하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집, 뒷집, 옆집 다 죽어나가요. 다 죽어나갔어요.
예? 근데 지사님만 안 오셨다고요. 예? 이제 와갖고 도지사님 앞에서 보여주시기로 하지 마요. 그 예? 역학수사 결과 나오면은 왜 역학수사 얘기해? 장전마을을 찾아 도지사가 약속한 대책은 이미 익산시가 내놓은 것을 재탕하는 수준이어서 소송 지원 등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불리는 여성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목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봉침 사건 피고인 45살 이모 씨가 받는 혐의는 모두 5가지. 무면허 봉침 시술과 후원금 사기, 허위 경력 증명서를 내 전주시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여기에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돼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들 혐의를 한데 모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과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챙겼다는 혐의와 경력증명서를 가짜로 꾸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의료법과 기부금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아동학대 혐의 역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으시죠. 시민단체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축소 기소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을 낳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괴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후에 전주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한편 전주 봉침 사건을 폭로한 공지영 작가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봉침 목사와 관계가 있다고 최근 주장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가 학내 성폭력 교수들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과 여교수를 성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교수에 대해서 학교가 정직 3개월이라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수업 중에 화류계 여학생이 많다고 발언한 B 교수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전북대 징계위원회에 최근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올해 설과 추석에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상직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설 이후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 이어 전주시의 국가 예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늘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새만금 고속도로를 빼면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또 덕진동 검찰청사에 추진했던 로파크 건립비를 올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국비 보조금과 교부세를 더해 모두 1조 4,468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5.6%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64개가 반영됐습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관과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가 눈에 띕니다. 전주역사 개선과 전주승하원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수소전기차와 충전소 보급,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계속 추진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대목도 많습니다. 국비 보조금과 교부세를 제외하고 볼 때 내년도 국가 예산이 12% 늘었지만 전체의 33%를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한 건이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이 48%나 됩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예산을 빼면 오히려 올해보다 0.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주시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덕진동 검찰청사에 추진하는 로파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규 사업을 바로 가서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기는 한계가 있는데 더 노력해서 내년에도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정도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원광대학병원 전북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권역외상센터는 긴급 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응급소생과 혈관 조영시술, 응급수술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 전라북도 소방본부, 지역의료센터 등과 연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라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에 각각 500만 원 등 모두 2,6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 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문건설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4회 전주 전통공예 전국대전 시상식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산도가를 서각해 출품한 김명섭 씨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에는 민화부문 양혜란 씨와 한지부문 정용재 씨가 각각 수상하는 등 8개 부문에서 모두 320명이 입상했습니다. 오늘 고창의 한낮 기온은 7도, 전주 6.2도, 진안은 3.9도에 그치며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3도, 무주 영하 8도, 진안과 장수는 영하 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8도에서 10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새벽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